뭐 중학교 우등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말 3월, 4월 두 달을 열심히 공부했다가 5월에 시험을 보고 다 수포자로 나갈 때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해도 안 됐다라는 거죠. 왜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중학교 우등생이 고등 준비한 거 아니라고요. 고등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고등 선행. 안녕하세요. 수학 통역사 주한호입니다. 오늘은 수학 선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올해가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해서 첫 번째로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교과서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그 겉으로는 별로 표시가 안 날지는 몰라도 물밑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입시 현실을 따라가는 많은 대한민국 학부모님들도 그 변화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속의 생각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바뀌었음을 말씀드리는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고등학교 특히 그 이과 수학은 거의 살인적인 분량이다. 선행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고, 묻지마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고 수학을 잘한 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 막 했던 그 경우들이 실제로는 그냥 올라가서 열심히 했는데 많은 공부 분량 때문에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학 전체를 다 못해서 마지막 한두 과목을 놓치고, 그러면 다 잘했는데 그 한두 과목이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과목은 쉬운 것조차도 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이과 통합으로 바뀌면서 새로이 바뀐 그 입시 제도는 기존의 것과는 좀 판이하다라는 겁니다.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 3가지만 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등 수학의, 특히 이과 수학의 분량이 확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 과목에서 어려운 부분은 다 빠졌고요. 또 하나는 한 예전에 비해서 2과목 정도가 확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통, 기하, 미적분이라고 하는, 나머지는 문이과 통합으로 똑같은 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문과는 대부분 확률과 통계라는 확통을 선택할 것이고, 이과는 기하나 또는 이제 미적분, 이쪽이 초월함수의 미적분이에요. 그냥 미적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이전만 해도 이과는 선택이 아니라 초월함수의 미적분, 그리고 기하 벡터,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모두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럼 2과목이 빠졌는데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등 수학에서 한 과목은 한 6개월을 갈아 넣어도 들똥말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빼먹어도 되는 공부 분량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시중에 그 유튜브나 입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공부 방법을 바꿔라 라고 하는 말들을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을 잔뜩 하고 선행을 해야 사교육에서 마케팅적인 측면,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줄었으니 여러분이 선행을 옛날만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학원의 입장에서 그냥 놔두면 다 선행하고 많이 가르쳐서 돈을 벌 텐데,
옛날과 달리 분량이 줄었으니 선행을 좀 줄이고 깊이 하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학원은 선행이 쉬울까요? 심화가 쉬울까요? 선행이 쉽습니다. 선행은 다 처음 가르치니까 잘하는 애든 못하는 애든 다 한 반에 다 집어넣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화는 어때요? 한 시간에 10문제, 20문제 푸는 애가 있고 한 시간에 한두 문제밖에 못 푸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한 반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한 시간에 한두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는 심화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애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많이 푸는 반에 넣어서 막 돌려서 많이 공부하는 쪽으로 간 거죠. 자, 보십시다. 지금 2과목이 줄었으니 고등에서 1년가량의 분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공부 분량이 줄었다라고 하니까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 분량이 줄었으면 나만 줄었습니까? 전부 다 줄었지. 공부 분량이 줄으면 시험은 더 어렵게 나옵니다. 왜요? 짧은 분량에서 변별력을 기르려면 어떻게든 줄을 세워야 되고, 줄을 세우려면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 심화의 필요성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보듯이 나머지 수완, 수투를 문이과가 공통으로 하고, 그 뒤에 문과는 확률과 통계, 이과는 기하, 그리고 초월함수의 미적분, 이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과가 결코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물론 확률과 통계보다는 초월함수 미적분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과목수잖아요. 옛날에는 2과목을 이과가 더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과목수로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문이과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과보다 이과가 훨씬 잘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과 3등급, 4등급인 학생이 문과로 전환해서 1, 2등급 찍는 애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문이과가 통합되는 올해부터는 아직은 시험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문과, 이과가 같이 시험 봤을 때 문과가 이과 밑에 깔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예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문과와 이과를 칸막이 하고 이과끼리 경쟁하고 문과끼리 경쟁해서 문과 중에서 1, 2등 가리고 1등급, 2등급 나오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과 애들, 수학 잘하는 애들이 다 상위 클래스고, 예전에 열심히 해서 문과에서 서울대를 가고 경상계열을 가던 많은 문과생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못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과생이 마음을 바꿔먹고 문과에 지원한다면 문과 어떻게 돼요?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과가 뭐 국문과, 영문과 지원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과가 경상계열 이런 곳을 지원한다면 어때요? 문과는 경상계열에서 전멸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문과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 것이, 그동안은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문과에 가고 다 도망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통계 대신에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똑같은 분량의 이과 과목을 하나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초월함수 미적분이 어렵다면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이과 과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 수학의 분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문이과가 통합되고 문과가 깔린다. 그러나 과목수가 줄면서 문과가 다시 이과 과목을, 수학을 열심히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이과가 수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역으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그동안
킬러 문제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문제 풀 때 20분, 30분씩 걸려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두 문제를 다 틀리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21번, 30번, 아니면 29번. 그 둘 중에서 뭐 어려운 킬러 문제가 두 종류가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그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그 두 문제를 다 틀려도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변화가 킬러 문제, 굉장히 극강의 어려운 문제 두 문제에서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조심스러운 변화가 보이고 있어요. 막강의 킬러 문제 두 문제가 약간 난이도를 낮춰요. 그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준 킬러 문제들이 4문제에서 6문제 가까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한 해 뭐 이렇게 했으면은 어쩔지 몰라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화가 이제 감지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을 보는 그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초등이나 중학교라면 좀 더 변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가서 다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 조심스럽게 준 킬러 문제들이 여러 개 늘어남으로 해서 입시의 수학 문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가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소위 킬러 문제라는 두 문제들을 아예 안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한 문제에 20분, 30분이 걸리는 킬러 문제 두 문제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28문제가 킬러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으면 1등급을 맞았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준 킬러 문제로 난이도가 약간 낮아지면서 준 킬러 문제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킬러 문제를 버려요.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막 버렸다는 거죠. 킬러 문제 두 문제를 다 버려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죠. 그러면 많은 경우가 두 문제를 빼고 나머지 걸 다 맞으면 수학에서의 소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4문제에서 6문제가 어려운 준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심화 문제를 4문제, 6문제를 버리고 나서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4점짜리 6개를 버리면 그럼 76점인 거고, 그거 3등급과 4등급을 간당간당 하는 점수입니다. 쉬우면은 그 76점도 4등급 컷에 걸릴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3등급 컷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배제하는 순간 만약에 실수를 해서 하나 더 틀린다. 그러면 3등급, 4등급을 면치 못하겠죠. 또 무조건적인 선행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심화를 해야 된다는 시그널이 여전히 오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까요? 킬러 문제 2문제에서 준 킬러 문제 4문제에서 6문제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킬러 문제 2문제를 버리면 나머지 28문제를 100분 동안 다 쓸 수 있었죠. 그러나 100분 동안 28문제 킬러 문제를 뺀다면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덜 미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준 킬러 문제를 10분씩 잡는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호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중요성과 심화의 중요성이 동시에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등에서 살인적인 수학 분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실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 수학하, 그리고 나서 수완, 수투, 그러고 나서 선택 과목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씩 6개월씩 잡는다고 하더라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서 단순히 6개월에 한 과목을 끝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 수학하를 끝내고
아무것도 선행을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려 4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수학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을 다 끝내라.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고3으로 올려보낸다면 전 과목의 하향 평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체 수학을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한, 수투, 그리고 선택 과목 한 과목을 끝내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보다 분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기하도 기하와 벡터라고 했는데 벡터가 다 빠졌다 소린 거고, 그 벡터도 평면 벡터만 해요. 그리고 공간 벡터가 어려웠는데 기하에서 그쪽도 빠진 거고, 과목명에서도 안에서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마 어머님 세대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한 것과 지금의 공부는 최소 3분의 1만큼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등수학의 공부 분량이 줄음으로 해서 수학 심화가 굉장히 필요성이 늘어났는데, 왜냐면 선행하고 심화는 원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심화를 충실히 해가면서 선행까지 다 끝내는 것, 이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고등의 수학의 분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학상 수학학까지를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낸다면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동안 3과목이죠. 사실은 3년이 아니죠. 고3 때는 수학을 붙잡고 문제를 풀고 할 시간은 없죠. 그렇다면 고2까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내야 되니까 2년 동안 3과목을 끝낸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죠. 물론 수학 한 과목이 논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이 1년 끝내기도 어려워요. 그러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줄기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생각에서 묻지마 선행을 해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뭐 초등 4학년 때 그 초등 거 전부 다 끝내고, 5학년 때 중학교 거 1년 만에 다 끝내고, 초등 6학년 때 고등을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중학교 내내 고등 거를 다 해서 뭐 5번을 봤네, 10번을 봤나 하면서 그렇게도 갔고, 아니면 특목고도 갔고, 특목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 거 다 끝내놓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짧은 시간 내에 1년 만에 몇 년씩 거를 막 끝낼 수 있는 그 힘들이 있는 자녀들도 물론 있어요. 지금도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이 코스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우려가 돼요. 고등학교 그 분량이 적어졌다고? 오라! 그러면 확 달려서 고등 거를 막 돌리자. 예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대책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통계적으로 잘 됐다는 게 없어요. 예전에도 뭐 EBS하고 대치동의 학원들하고 뭐 통계를 내봤더니 선행을 해서 막 돌려서 선행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아이들이 1000명 중에 2명이었어요. 1000명 중에 2명은 누굴까요? 그냥 머리 좋은 애예요. 무슨 소리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선행 때문에 심화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뒷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보통 지금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 지금 9년 동안 공부한 것을 확장하는 시기가 고1입니다. 근데 제 많은 동영상에 봤듯이 초등 6년과 중학교 1년에서 개념들을 못 배워요. 그리고 유형들을 익히고 기본 문제 풀면서 난이도 있는 심도 있고 집요함을 키워가는 이런 심한 문제들을 못 다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아이들이 개념도 안 됐지, 심화하는 집요함도 못 갖췄지, 그러다 갑자기 고등에 올라가니까 어때요? 중학교 우등생 70%가 고등 1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2달 내에 대부분 다 무너진 거고, 수포자는 아닐지라도 반 중간까지도 내려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전교 1등이가 나중에 가서 3등급 맞는 애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아이들이 쪽팔려서 어디에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이거 영상을 보면 가슴 아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깊이 있는 걸 안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어지는 수하를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면 되겠다. 근데 수상과 수학하를 보통 선행 나갈 때 막 빨리 나갔어요. 왜냐면 옛날에 7과목 해야 될 때하고 생각이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빨리 나가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고등학교의 공부 분량이 줄었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면 고2, 고3에서 절대 고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고1이 잘 나왔다. 그러면 고2, 고3에서 잘 나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잘 나왔는데 고2, 고3에서 잘 안 나온다. 그놈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분명해요. 만약에 거꾸로 뭐 선행을 했든 뭐를 했든 뭐 천천히 갔든 고1이 잘 나온다. 그럼 무조건 고2, 고3이 잘 나온다고 보시고요. 고1이 안 나온다. 그렇지만 쭉 진도를 나가서 미적분이니 여러 가지 초월함수들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걸 해가면서 고득점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듯이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이라는 9년 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확장하는 시기가 고1이고, 확장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고, 어려워지면 개념이 필요해서 지금 초등, 중등에 개념을 배우라 소리였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마무리가 됐다면, 그리고 그 마무리를 뭘로 평가한다? 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의고사가 매년 시험을 보거든요. 이걸로 1등급,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택했든 잘한 겁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고 몇 번 했다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3등급이 나온다, 4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 중학생이니까 지금 3등급이 나왔고, 아니면 지금 한 번, 두 번 봤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점차 1등급, 2등급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고요. 지금에서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가서 현행을 가더라도 그 점수가 나올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지금 계속 유형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2등급이 나온다면 이 아이는 개념으로 공부한 게 맞고요. 아니면 열심히 집요함을 키워서 했고 개념도 일부 잡아갔다 라고 하는 거고, 이게 되어진 상태라면 고2, 고3에서 잘할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 10년에 걸쳐서 수학에 어떻게 말하면 국민 공통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수학을 끝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뭘 배우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그리고 미적분들을 배워나갑니다. 근데 수학이 처음 배울 때 어려운 게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겁니다. 즉, 처음 배우는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공부 안 한 겁니다. 특히 지금 초등, 중등에서는 뭐 개념 못 배우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개념을 배우고 제대로 공부했을 때 처음 배우는 게 어렵다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수포자들은 아예 안 보니까 어려운지 모르고 포기하지 않은 뭐 3, 4등급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나중에 새로운 수학을 배울 때 어렵다고 하는 친구 없습니다. 근데 언제 어려울까요? 응용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고2, 고3에서 새로 배우는 단원들은 다 뭐냐면 옛날에 배운 것을 가져다가 쓰면서 응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옛날에 배운 거가 초등학교 것도 있고 중학교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게 있겠죠. 초등, 중중에서 있는 걸 가져다 썼다. 그러면 어때요? 오, 땡큐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고1 겁니다. 고1 거가 잘 안 된다면 절대 응용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해서 막 나가는 거 좋은데 고1이 안 나오면서 막 나간다. 절대 고득점이 안 나올 뿐더러 앞으로 10번이고 막 돌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공부를 한 거예요? 기술이 먼저 들어가서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의 가장 큰 목표는 선행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적당히 해라. 중3까지 고1을 완벽하게 끝내는 거고 그 완벽하게 끝냈다는 기준은 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의고사로 평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로는 한 학년 한 학년을 선행과 그 심화 속에서 막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과 중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학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 교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수의 확장이고 분수의 확장을 개념으로 정리하면 전부 다 이해할 만한 것이라서 기껏해야 분수에 나누기 하나 있는 거를 막 길게 늘여놓고 분수 관련해 확장된 것들을 각각 외우게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따진다면 초등 6학년은 거의 1년을 통째로 선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또 하나는 중학교에서도 중학교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가 수학적으로 중요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완벽하게 끝냈다면 2학년 1학기는 1학년 1학기의 확장입니다. 확장은 항상 쉽고 확장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가 더 어렵다고 거기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기본이 되는 1학년 1학기에 완전하게 했다면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연립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1년을 선행할 거잖아요. 나머지 학년은 심화를 철저히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는 2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초등 6학년과 중학교에서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를 거의 1년 가까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선행은 1년 나갈 건데 시간은 2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행과 심화 사이에서 갈등을 해가면서 막 공부하던 그동안의 패턴에서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많은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춘기 되기 전에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기본을 기르고 심화를 해가면서 우리가 고등에서 필요로 하는 선행까지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고등학교에 이과 수학의 분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과 깔리는 거 대신에 이과를 돌려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문이과 헷갈린다 그러면 이과를 가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과면 이과 가야 되고, 문과 중에서도 뭐예요? 제가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이과 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문과 성향이라 정말 말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애가 이과에 간다면 정말 좋다. 그렇잖아요. 이과 공부를 가지고 한 거를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과에서 인류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과의 많은 내용들을 일반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이과에 대한 문호가 넓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과가 이과에 깔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 말고, 문과에게도 이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장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분량이 작아지면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합이라는 단원 하나로 30문제를 내면서 다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지면 어때요? 분량 때문에라도 깊이 못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는 단원은 한정돼 있던 기존에서 탈피해서 지금은 난이도가 고등학교에서도 점차 높아져 갈 가능성이 있으니 심화를 염두에 둬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킬러 문제가 2문제에서 다시 준킬러 문제로 바뀌면서 4문제에서 6문제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제 몇 년 후에도 그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심화를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마지막으로는 고1이 전체 고등의 점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고등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로 미적분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절대 의미 없는 일이다. 정확하게 평가해서 해줘라.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심화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등에 쉬운 거를 하다가 중학교 거에 어려운 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쉬운 거에 길들이지 말고 조금 심화까지 가라. 초등학교에서 심화까지 가면 어때요? 중학교에 방정식의 활용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고등권은 중학교에 3배에서 7배의 난이도를 갖는다고 그랬죠. 중학교 수준에서 그 학교 시험에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고등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중학교에서 심화를 해야만 부드럽게 고등학교도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물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좀 쉬운 것, 계속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집요함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묻지마 선행에서 막 나가서 막 돌렸던 게 예전에도 효과가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나마도 시간 확보라는 측면이 일반 아이들이 그냥 성실히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그냥 선행하는 애들보다도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서 무조건 선행이라는 고등학교 살인적 공부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다. 그래서 수학, 선행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만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을 넘어가면서 아이도 좀 부드럽게, 그렇지 않고 뭐 시험 문제 갑자기 풀다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딱 가다가 절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벽을 만났는데 그래도 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벽에 막 뒤집는 거죠. 뭐 어떻게 풀뿌리라도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손에 닿는 게 없는 거예요.